그래서 네. 기업 가치를 보는 눈들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기업 가치라는 거는 결국은 이 회사가 미래에 나한테 현금 얼마나 벌어줄 수 있느냐, 회사의 매출, 이익, 성장성, 뭐 수익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현실 팁. 자, 몇 프로 정도까지는 배당 수익률 되는 건 들고 있어도 되고, 어느 정도까지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면 교체를 고민할까요? 정답은 다 다르겠지. 그때 다릅니다. 그렇지, 다 다르지. 그래도 네, 팁을 하나 드리면은 어떤 업종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약간 성숙도가 높은 업종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종목들이 다 이 배당 수익이 높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성장성이 있는 것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너무 성장성이 있는 어떤 업종이 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는 좀 배당 수익이 높은 종목들을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네이버가 한 2.5% 배당을 주면 엄청 좋은 배당이죠.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네, 뭐 그렇긴 한데 글쎄요, 그거는 좀 가봐야 돼요. 지금 배당을 워낙 안 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은행이 5% 준다고 그게 좋아? 이건 또 좀 아니잖아요. 그 한국 주식을 얘기하면 네. 너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미국의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이제 미국의 애플이 배당을 개시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십몇 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시장에서 이제 애플의 성장은 끝났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오히려 애플 계속 성장했거든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배당과 기업 가치는 그때그때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네. 배당 수익률을 딱 무자르듯이 뭐 5%는 싸고 뭐 0%, 1%는 비싸다라고 말을 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업 가치를 보는 눈들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기업 가치라는 거는 결국은 이 회사가 미래에 나한테 현금 얼마나 벌어줄 수 있느냐, 회사의 매출, 이익, 성장성, 뭐 수익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 시장으로 잠깐 환원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의 메인이 주로 전기전자, 반도체 이쪽이 워낙, 그런 자동차, 이게 전부 다 화학, 철강, 조선 전부 다 시황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어떤 소비재가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배당 투자하고 우리의 배당 투자는 결이 같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다. 재무 구조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소비재 기업 같은 경우에 많은 기업들이 뭐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바닥에 깔려 있어서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또 나름대로 배당에 대해서 주주 환원에 대해서 조금 개선되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또 수익에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뭔가 조금 주주 가치에 대한 눈을 뜨고 있는 거 측면에서 보면 어떠세요? 지금 25년 해본 측면에서 최근에 변화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조금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 안 변할 것 같았던 회사들이 그래도 느리지만 조금씩 변해 가고 있더라고요. 네네. 배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사주에서도 그렇고. 네. 이 이제 또 한국은 한번 바람 타면 한번 싹 바뀌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네네. 그 방향을 잘 타야 될 텐데 좀 걱정이네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이게 어떻게 뭐 정권에서 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지. 우려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뭐 저도 우려는 뭐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화두가 한번 던져지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네라는 것들을 기업들이 알게 돼요. 그러고 나면은 좀 과거보다는 조금 행보는 저희 생각보다는 느리지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50분의 1 토막을 내면서 액면을 분할했던 게 굉장히 큰 변화의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주가 됐거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삼성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네. 지나친 관심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 강연을 갔다가 네. 얘기를 하다 삼성전자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사람들 태도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네. 여기 있는 사람 다 삼성전자 주주구나. 네.
너무 열심히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개인들의 어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관심도 이게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 삼성이 뭐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뭐 예의가 없는 회사가 아니니까 예의 있게 좀 행동을 했던 게 네. 조금 이게 선순환 과정에 영향을 미쳤고, 이번에 현대차도 거기에 추가했고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시황이 최근 뭐 1년 반 이렇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배당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가 못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현금들이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사이클이 원만하게 잘 흘러가고 나면 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뭔가 한 차례 좀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익 대비 성향은 나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분기 배당도 하고 하는 걸 봐서는. 네, 뭐, 네, 아시겠지만 네. 반도체 사업이 시황이 이번 사이클이 과거 대비해서 너무 굉장히 나쁩니다. 더 너무 나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만족을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주주의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면 아마 한번 큰 폭의 배당 증가 가능성은 상당하다. 그건 보이는 거죠. 네,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뭐 기대가 바람대로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일단 장사를 잘해야죠. 회사가 장사를 잘해야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돈 네. 못 버는데 무슨 배당을 해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이제 제가 싫어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 어떤 꾸준하게 배당이 나오는 회사들한테는 주주들이 가서 야 너희들 생각해 보니까 빚을 내 갖고 배당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배당 성향이 100% 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지난번에 코로나 때 저기 보잉 망할 뻔했지 않습니까? 자본을 다 태워가지고. 네, 네.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죠. 그건 아닌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그런 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아직 배당 성향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습니다. 그 근처에도 못 갔다. 우린 아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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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나올 줄 압니까? 나오면 좀 걱정될 것 같아요. 네. 성향상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성향상. 그렇게는 못하실 것 같은데 뭐 많은 몇몇 회사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런 걸 요구하는 데가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바이오에서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거기는 배당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증자를 하시는데 배당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배당하고 나서 또 증자하시려고. 네,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실제로. 네. 이제 뭐 여기도 이제 이상한 배당의 예라고 해서 써놓긴 했는데 뭐 부동산 펀드나 뭐 리츠 펀드 이런 부분들은 법상 90%를 다 배당을 해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래야만 그 펀드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배당을 시컨 줘놨다가 내가 투자할 건이 생겼으니까 우리 증자할래요. 그러면 그래 너 돈 태워줄게 이렇게 되는 게 저의 배당주 투자 원리에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100% 다 배당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남겨놓고 그것을 가지고 성장을 하면서 배당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네. 인프라 관련이 지금 말씀하시는 인프라 관련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유상증자만 맨날 해달라고 하고 기업 쪼개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하죠. 이런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이 좀 있어요,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도대체? 이가 약간 이제 한국의 자본시장이 이제 역사가 짧다 보니까 뭔가 시행착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제 주주 가치가 보호가 되고 결국 이 주주 가치라는 부분들이 저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주식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저희가 직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또는 뭐 이 기업들에 저희가 안 다닌다 하더라도 이 기업과 관련 있는 수많은
그 생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들이 잘 되고 가치를 잘 받아야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이 플랜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로드맵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게 좀 건전하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약간 좀 땜빵식으로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이중상장 문제도 저는 거기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돈 땡기는 시장으로만 생각했지 자본시장에서 자기를 인정받고 남들하고 같이 잘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전 뭐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이 거래소에 계신 분들이랑 그다음에 증권사에 IB에서 수수료 받으시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그 VC나 사모펀드 이런 분들 그리고 개인분들 이제 IPO 할 때 따따상해서 오늘 뭐 몇십만 원 벌었으니까 소고기 먹어야지 이런 분들이 그냥 다 같이 연합해서 다 해피하신 것 같고 나머지 그 뒤치다거리는 그냥 자본시장이 멍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국장은 안 되고 미장은 되느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장은 지수는 박스권이지만 시가총액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계속 비싼 회사들이 상장이 비싼 가격이 돼요. 주가 계속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들어오면 그냥 지수는 그냥 박스권인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공급을 줄입니다. 자사주 맨날 소각하잖아요. 네. 그거 당연히 시장이 좋죠. 이게 너무 이해하기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에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수요가 일정하면 공급이 줄으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근데 한국 시장은 공급이 계속됐기 때문에 가격이 빠진 거예요. 미국은 공급이 줄어요.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한국이 이제는 좀 정신 차려가지고 앞으로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공급이 줄어요. 그럼 가격이 오릅니다. 네, 이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한국의 그 자본 사이즈, 그 총자산 사이즈는 계속 늘어나니까 웬간해서는 자본시장이 더 성장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지수가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제가 차트를 좀 그려봤는데 시가총액이 계속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수 2배 오르는 동안 시가총액 한 4-5배 올랐을걸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공급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고요. 네. 특히 코스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비싼 시장이죠. 코스닥 땡겨가지고 네. 시가총액 엄청 올려놓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모두가 저 IPO에서 그걸 엑시트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IPO는 리스팅인데 리스팅이라는 건 이제 메뉴판에 이름 올리기 시작하는 건데 메뉴판에 이름 올리고 끝나. 그쵸. 이제 거기까지 해서 다들 얼마 벌었네까지 해피하고 다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상장 기업의 제2의 그렇죠. 서막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국장이 무너지지 않고 국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손 내밀어. 지 어려울 때만. 그렇지 그래서 않습니까? 다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와갖고 좀 IR을 열심히 한대요. 그러면은 뭐지? 지금 잘라나? 왜 그래? 왜 친한 척하지? 이런 의심부터 들게 만들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한 만큼 자사주 토각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유상증자를 하면 안 되죠. 훨씬 극단적인. 아니 뭐 사업 새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사업을 크게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유상증자를 할 그런 거는 진짜 필요하면 하되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네. 그건 주주에 대한 그리고 얘기가 아니지. 주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소통이 되고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해야지. 좀 어이없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국 투자자들이 너무 단타 투자자라서 대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니들이 무슨 주주야? 니들이 무슨 동업자야? 동업자 아니야. 그냥 대우 안 해주고 간다. 네.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 거꾸로. 네. 너희들이 배당이나 뭐 이런 걸 꾸준히 줘서 지주 가치를 높여주면 내가 왜 떠나? 계속 여기 오래 있을 텐데. 네. 네가 대접을 안 해주니까 난 자꾸 단기 차익만 먹고 떠날 생각밖에 없는 거야.
어떻습니까? 와, 이건 정말 어렵다.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 같아요. 네. 뭐 서로 오해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서로 타협과 양보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진이 괜찮고 그 회사의 가치를 쭉 키워줬다면 그 회사를 좀 믿어주고 네. 지켜보고 네. 또 소액주주에 대해서 너무 무시했다면은 이 사람들을 대우해주고 나의 장기적인 파트너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사실 주식 투자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닙니다. 지금 뭐 한국 난이도 최고의 투자 시장 뭐 이러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하면 수명이 줄잖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근데 아, 투자를 네. 수명을 줄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편한 투자 그냥 이 회사 정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주주하고 경영진들이 정말 믿을 만해.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낫겠어. 맞습니다. 네, 자본의 자본을 잘 움직일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 돈 내가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 낫겠어. 맡겨놓고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배당을 해주고, 맞습니다. 알아서 성장하고, 그냥 알아서 같이 기업하고 크고. 예. 그게 원래 자본주의.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성으로 보면 좋은 모델인데. 예.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삼성전자 직원 누구가 계속 회사의 주식을 샀더니 그게 나중에 은퇴할 때 보니까 몇백억이 되었더라. 그다음에 뭐 은행주를 증자할 때마다 받았더니 이게 엄청 큰 돈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없어지는 것 같아 좀 안타깝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네. 성장률이 좀 떨어졌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런 것도 좋지만 배당을 좀 많이 받으시고 배당주의 어떤 재투자를 누리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4년 2월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아직도 국장하니? 저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너 아직도 네. 국장하니? 미국장 가. 그리고 미국장 투자하는 전문 투자하는 애들조차도 네. 미국 가니까 대우받아요. 왜 한국에 있으세요? 이제 미국으로 슬슬 넘기세요. 자, 이런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되게 안타까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터졌을 때 그때 다들 미국 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워렌 버핏은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자기는 미국 주식회사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량주들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다 아시잖아요. 큰 돈을 벌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리스크가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나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술 더 떠서 좀 자금이 있으신 분들,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민도 가시고 이민 갈 때 그냥 가시는 것도 아니라 돈 엄청 가지고 가서 투자하시잖아요. 못 가시는 분들은 지금 자금만 이민을 미국장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이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을 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비싼 종목들을 자꾸 상장을 시켜서 공급을 늘리는 걸 하지 말고 ROE를 잘 관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왜 대우 받는데 사람들이 왜 떠납니까? 그리고 좋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떠났던 외국인들도 다시 돌아와요. 그렇죠. 네.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떠났죠. 네, 많이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가 만약에 되면요, 최근에 나왔던 어떤 리포트에서 그 외환 시장과 관련돼서 뭔가 좀 개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체급에 이머징 마켓에 있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도의 이 그로스가 있고 성장률이 되면서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은 시장이 편입이 된다 그러면 또 더 많은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너무 비관하지 말고 비관하기보다는 어떻게 여기를 좀 더 개선시켜서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네.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주주 행동주의 그리고 행동주의 말고도 뭐 이렇게 개인 투자 연합 같은 것들 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전 질문지 주신 것 중에서 제가 많이 반성이 많이 됐던 그 질문지가 있는데요.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투자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대목,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단기 모멘텀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매수한 경우.
또는 고평가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기 모멘텀이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더 오르겠지 해서 소극적으로 매도한 경우. 저도 그런 거 많습니다. 많죠. 여러분. 네. 네, 되게 많아요. 그냥 결국 제가 이제 이 업을 계속 하면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결국 이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결국 시간의 문제지 주가는 그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확신도를 가지고 참아내느냐, 참아내지 못하느냐 이 싸움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기업 가치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네. 투자를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셔서 귀한 얘기 들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저희의 경쟁자가 될 뿐이니까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정말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셨고요. 이게 이해가 되고 맞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여러분들 그 어떤 노후가 되게 단단해지는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오늘 인사. 오늘 너무 영업비밀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영업비밀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실 수 있는 분만 받으실 겁니다. 그죠? 네. 다들 부자 되시고요. 네. 그 후자금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 한국에 이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액티브 펀드의 펀드 매니저 우리 김재용 매니저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투자 인사이트 시간 아주 즐겁게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고요. 도움이 안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분이 바꾸셔야 돼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부담되는데. 네, 그분이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뭐 그분이 바꾸셔야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업 비밀 많이 털어내 주셔서 감사하고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배당주 투자의 정석 이런 제목을 달고 나온 너무 오글거리지만 읽어보시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도면 배당주 투자의 정석 맞습니다. 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증시각도의 TV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책은 웬만하면 소개를 잘 안 해드립니다. 네, 저희는 제 느낌은 한 8할에서 7할 정도는 좋은 책만 소개해드리고요. 이 책은 투자에 관해서는 좋은 책이 맞습니다. 제가 쓴 투자의 태도보다 실전 투자하기엔 더 좋은 책임이 분명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부담스럽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김재영 매니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